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사가 되고 그 전직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행사에 비교적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하나는 기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모셨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있으면서 비전 2030 작업을 하면서 직접 모시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정책적으로나 심정적으로는 가까이서 모셨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의 이런 특히 남북 대화와 관련된 그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16주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기억이 다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그런 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갑자기 하루 더 체류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혀 예상치도 않게 그런 질문을, 그런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답을 잠깐 주춤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것도 결정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답이 큰 것은 제가 결정을 해도 작은 것은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회담이 잘 돼서 더 길게 체류할 필요는 없어서 예정대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대통령 그만두시고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또는 그 요청에 의해서 가끔 나와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어린아이들을 만났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음성과 그 말을 기억을 하는데, 얘들아, 그 다음 말은 제가 정확한 워딩이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너 대통령 해보고 싶어, 너희들? 아니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려면 작은 일을 잘해야 돼. 오늘 지금 해야 할 작은 일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아주 짧게 하셨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큰 거는 제가 결정해도 작은 거는 제가 결정 못합니다 라든지, 그 애들에게 했던 오늘 해야 할 작은 일 미루지 말고 그거 잘해야 돼 하고 한 얘기에 맥락이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 속에서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의미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지금 지사로서 또는 제가 백수로 있을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공토에서 그 청중 하나도 없는 데서 연설을 한 것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반쯤 된가 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아마도 그 청중에게 했던, 청중이 없는 데서 했던 그 참 쑥스러워하면서 했던 그 연설이 그 당시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리 크지 않았던 작은 선거 유세의 일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작은 일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룰 어떤 꿈들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그런 말들, 생각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본다고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고 기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2000년도에 남북 간의 하늘길이 열렸고요. 2007년도에 땅의 길이 열렸습니다. 2007년 이 14 공동선언 때 저는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비전 2030을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는 여름부터 치열하게 가을, 겨울 동안 비전 2030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그 보고서를 만들 적에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그때는 정치도 몰랐고요. 이념도 몰랐고요. 대한민국 25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생각만 했었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다음 해에 저는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공무원 때니까요. 공무원의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거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외국에 연수를 가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태호 의원 여기 계신데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어서 고맙게도 제게 송별식을 그때 해줬는데 그 전에 아마 비전 2030 보고서 같이 했던 그 우정과 아마 그 정의로 저한테는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 의원에게 좀 싫은 소리도 했었어요. 정 의원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못해?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쫓겨나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 있는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저는 궁금했어요. 나라의 비전에 대한 걸 만드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좌초시켰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념, 가치, 철학에 대한 공부를 그 당시 월드뱅크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 14 공동선언 때 저는 미국에서 이걸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마도 제가 만들었던 비전 2030 중에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선투자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죠. 두 번째는 구조개혁, 혁신의 얘기를 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5개의 기둥 중에 하나를 국제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5개 중에 하나가 국제화였고 다른 것 중에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속에서 이 동북아 평화라든지 국제화 얘기는 했지만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통한 얘기를 하질 못했는데 14 공동선언을 보면서 이게 국가의 장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짝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났습니다.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 해입니다. 그때 이 14 공동선언에는 강연을 하셨는데 머릿말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4 공동선언의 나무가 지금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4 공동선언은 실용주의의 결과일까요? 좌파 이념주의의 결과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정 이사장님이나 우리 정태호 원장님이나 박능우 전 장관님 괴를 같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다는 뜻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길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실용주의가 아닌 이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대화의 문이 닫히고 경색되고 이제는 우리 입에서 전쟁이나 핵 위험이란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런 세상을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정태훈 의원님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뒷얘기를 제가 덧붙이자면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14 공동선언 이후에 나왔던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면서 비극으로 되게끔 하는 모양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희극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칼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비극으로 느끼지 모르지만 그 다음번에는 뻔히 당할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하니까 희극으로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라든지 또는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로 갔던 여러 가지 것들이라든지 대화, 타협, 상생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외교는 그동안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했던 덧셈 외교에서 이제 뺄셈 외교로 가고 있고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희극적으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 부끄럽고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뒤에 이 금단의 선은 파주 군사분계선입니다. 파주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할이고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공동선언 또 그 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 이런 것들 또 그 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 포함해서 맥을 잇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길을 이 군사분계선이 있는 경기도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길. 그래서 14 공동선언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강연에 머릿말에 나오는 것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이 좋으면 뿌리가 뻗어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 길에 보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을 주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볕이 좋은 것은 어쩌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늘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햇빛이 비치도록 물 주고 그래서 그 뿌리가 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이 나무 지금은 비록 번창하게 크지 않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아까 정세균 이사님께서 제 옆에 계시면서 동영상에 났던 그 나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잘생긴 나무가 어디 있는 건가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